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렇지. 우와! 물었어. 와우, 닭이야! 내려가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수온이 낮으니까 먹으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물었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게 러버지그로 이런 수로권에서도 쉽게 베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만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브레이크 라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액션을 주느냐, 이런 곳을 지나치면은 꼭 한번 던져보세요. 꿀렁했어요. 지금 끌고 간다. 그렇지. 사이즈를 골라서 낚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필드스텝의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오늘은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러버지그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당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버지그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떻게 액션을 주고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사용하는 러버지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뭐 러버지그는 풋볼 타입, 헤드 모양을 가지고 풋볼 타입, 이런 아키 타입, 그 다음에 라운드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런 커버가 많잖아요. 이제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보통적으로는 이런 아키 타입, 커버에 운영할 수 있는 아키 타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되면은 라운드 헤드를 갖고 있는 이제 스위밍 타입, 그런 거 쓰고, 또 이제 바닥 지형을 하는 직벽이나 이런 곳을 탐색할 때는 풋볼 타입,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일단 커버가 많기 때문에 보통 커버에는 이제 걸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위드가드를 이용을 해서 안 걸리게끔, 일단은 봄에는 수위가 높으니까 발 앞에 있는 포인트부터 멀리 치지 마시고 가까운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잔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는 게 좋아요. 사실 베스들은 수온이 조금 따뜻해지면은 뭐 브레이크 라인 3차, 2차, 1차 이렇게 해서 점점 얕은 곳으로 오지만, 사람들은 멀리부터 캐스팅할 수는 없잖아요. 3차부터는. 그러니까 역순으로 1차, 2차, 3차 식으로 탐색해 나가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안에 있는 커버부터, 그리고 여기가 이게 수로잖아요. 그러면 약간 지류권에 있는 채널이 물꼬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타고 들어오는 나무 밑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 그쪽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1차 브레이크가 있고 나무에 있는 커브가 있는 거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러버지그를 캐스팅할 때 이 착수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되도록이면은 조용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베이트 피쉬가 많으면은 오히려 시끄럽게 해서 몰리게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고, 조용한 상태에서 시끄럽게 해버리면은 이제 갑자기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조용한 필드니까 조용하게, 나무를 타고 뚝 넘어올 때 활성도가 좋으면 커버 안에 들어갈 때 입질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살짝 이렇게 들어서 커버 안에서 스테이, 스커트가 펴지는 시간이 중요해요. 러버지그라고 해서 물에 들어가면서 펴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스커트가 이제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이거든요. 그럴 때 천천히 펴집니다. 그게 한 2초에서 3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펴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면 다시 오므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버지그 하면 이제 피칭을 많이 하잖아요. 피칭은 항상 릴 핸들 길이와 마찬가지로 루어가 짧거나 길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들었다 나왔다 하는 질에 그네 타듯이 이렇게 조용히 라인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만큼 놔줘야 돼요. 오케이 봤어. 그렇지. 아우 봤어. 야
야, 지금 한 마리 히트했는데 나오면서 땅에서 빠졌어요. 좀 이 또 러버지그를 알아야 될 게, 이게 러버지그의 이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 지그 헤드면서도 이 바늘이 이 갭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관통을 해야 되는데 관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드가드가 막고 있고 하니까 이 힘 전달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훅셋이 조금 어려운데, 또 이 지그에 대해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잘 빠져요 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이제 러버지그의 단점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곳에 베스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수온이 낮다 보니까 입질 패턴이 늦어요. 지금 수온이 아주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먹는 게 아니고 지금 기다려줘야 돼. 입질의 형태는 뭐 정확히 들어와요? 눈에 띄는 만큼?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려갈 때 텅 치는 거, 라인을 치는 거, 그런 거 확실해요. 눈에 띄거나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입질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봐봐요. 걸쳐놓고 하면은 텅 때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라인을 살짝 들어요. 그럼 무게감이 느껴져. 끈적해요. 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무가 아닌 다른 무게감이 실리면은 물고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야 돼. 떵 때리는 거 말고 무게감 느끼는 거. 무게감 느꼈는데 아닌가? 그냥 빼버리면은 뱉는 거예요. 잘 들어갔다. 지금 건너편 나무, 쓰러진 나무죠? 쓰러진 나무 안쪽으로 넣었어요. 물이 탁하니까 바로 빼지 말고 좀 기다려줘요. 인근 뭐 1m 안쪽에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베스가 올 수 있게끔 걸쳐서 싹 흔들어줘요.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베스의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감각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느리게 하고 더 천천히 해줘야 돼. 금방금방 빼는 게 아니고 넣어서 흔들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나무에만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브레이크 라인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액션을 주느냐, 브레이크 라인에서 튕겨 내려와서 계단 밑에 있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라인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밑에 떨어지는 먹잇감을 먹기 쉽잖아요. 근데 계단을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는 먹기 힘들거든요. 바닥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통통통 튕겨주는 거예요. 호핑 동작. 그러면 확실히 텅 하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받아먹는. 지금 봄의 러버지그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를 공략하던가 아니면 나무 아래에 있는 브레이크 라인을 공략하던가. 지금 오늘은 그렇게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새물이 내려오는, 약간의 새물이 유입되는 부분에서만 바이트랑 베이트 피쉬가 있었고, 오히려 본류 쪽에는 지금 뭐 움직임 전혀 없어요. 입질도 없었고,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작은 새물이 유입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러버지그를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새물 유입구 쪽으로 왔는데, 비에 영향이 없나봐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지도 보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폭이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수로예요. 수심은 한 1m에서 1.5m 정도 나오는 그런 수심대고, 네, 여긴 또 탁해졌어요. 네, 엄청 차이 나네요.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렇지. 우와! 야! 물었어요. 야! 저거. 우와! 사이즈가 좋은데. 야! 야! 아우, 터졌어. 빠졌어. 아우! 이 러버지그가 이게 관통을 했지만 계속 흔들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샘물 유입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탁해지는 시점에 여기 지금 한 5발자국 5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맑은 구역과 흐릿해지는 구간에 딱 베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사이즈 좋은 베스가. 네, 러버지그에 일단 이 구간에 베스가 있으니까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폭이 좁은 수로를 조금 더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긴 굉장히 얕은데 건너편 한 1m? 1m도 안 되는 수심이에요. 잡목 뒤에 있었어요. 커버 안에. 이렇게 얕은 데까지 베스가 들어옵니다. 지금 정말 얕은 이 러버지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노싱 커러도 되는데 사실 이런 수심 때는 스피너 베이트도 운용하기 어렵거든요. 바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또 계속 릴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러버지그가 효과가 좋습니다. 한 마리만 들어오진 않아요. 이런 곳에는 들어오면은 같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저 처음에 입질 받았던 패턴은 떵 때리는 입질이 아니고 그냥 무게감. 제가 라인을 회수하려고 이렇게 드는데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일단 채보는 거예요. 걸렸나 해서 그냥 끄집어내면은 도로 뱉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면은 채보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좁은 수로까지 베스가 들어옵니다. 지금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요. 점점 내려갈수록 물이 탁해지네요. 지금 저 큰 나무 있죠. 큰 나무에서 왼쪽에 약간의 포켓 있잖아요. 저런 곳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 해도 잘 받고 부유물도 약간 떠 있죠. 저런 곳에는 조용히 넣어야 돼요. 이런 곳. 포인트는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들인데 쉽게는 안 나오네요. 부유물이 있으면 얕은 데라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베스가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얕고 가까워도 물속에는 베스가 있을 수 있어요.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어딘가에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게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잘 못 봐. 물었어. 와우, 닭지야! 와, 씨. 키 얘기하다가 라인이 쭉 가요. 물고. 근데 지금 보면 저기서 던지면서 여기 한 5번 던졌거든요. 근데 내려가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내리고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 작고 이러면서 보고 있겠다 그러는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잖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먹으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 줘야겠네요. 네, 상황을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고기 얼굴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었어. 그렇지. 아우, 우와. 방금 보셨어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고기 얼굴을 보고 바늘이 물고 터진 거기 때문에 잘못 물었나 인식하고 사람을 못 본 거죠 아직. 그래서 다시 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진짜 멍청한 거다 얘. 똑같은 자리에서 2번이 필요하냐. 지금 입질 오는 상황이 물 중간에서 입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뚝 수로의 커버나 이 브레이크 라인, 논뚝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 라인에 이제 그쪽에서 포지션을 잡고 포인트를 잡고서 입질을 하는 경우 같아요. 굳이 가운데에서 막 액션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깜짝이야. 쟤는 독수리 같은 애인데?
어우 씨. 키가 이 정도만 됐어도 뭐. 물었어. 그렇지. 나이스. 우와. 자, 우와. 얕은 대로. 요번에 빠지면 안 돼. 으아, 왔습니다. 이거지. 야, 지금도 사이즈 꼬리쳐 펴주세요. 지금 예량지 뵀습니다. 예, 러버지그로 낚은. 지금 아침부터 조금 놓치는 녀석들이 많았는데 이번은 확실히 낚았습니다. 위쪽에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도 여기도 지금 한 10번 넘게 던졌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돌아서 잡목 끝쪽에 이쪽에쯤 브레이크 라인이 있겠다. 브레이크 라인이 있겠다 해서 넘어와서 살짝 뛰어서 스테이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기다려준 거죠. 그러니까 러버지게 이렇게 좋은 사이즈 베스가 나왔습니다. 최고보단 길이가 좋네요. 오전에 비가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물이 좀 탁한 이런 새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분류 때 확인하니까 반응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새물이 위성 지도를 보고 새물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러 번의 바이트를 받고 끝내는 이렇게 좋은 사이즈의 베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러버지그로 이런 수로권에서도 쉽게 베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러버지그 사용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반응이 핫하잖아요. 지금 오전 시간만 해도 바이트가 한 5번 정도는 받은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힘도 좋고 여러 번 놓치다가 낚으니까 더 좋아요. 예랑지에서 러버지그로 낚은 베스입니다. 오케이. 오후 시간대는 또 다른 수로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거는 조금 더 바람이 생겼고 오전부터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수로 쪽에 활성도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고 이 러버지그로 다시 한번 이 수로의 커버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여기도 물색이 조금 상류 쪽은 맑은데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탁해요. 쪽 수로 보니까 베이트 피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베이트 피쉬를 따라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이런 나무 좋은데. 일단 한번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캐스팅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수로 중간중간 보면은 뻐끔뻐끔하잖아요. 수면이 다 베이트 핏이에요.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사이드에 이런 커버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베이트 핏이 물이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할 거예요. 여기 나무가 살짝 앞쪽으로 쓰러져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나무. 그런 데가 이제 수로 중에서 툭툭 튀어나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베이트 피쉬가 그쪽을 지나가려면은 돌아서 나가면은 골목길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베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무, 저 앞에 베이트 피쉬가 있고 베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 있어야 돼요. 베이트 피쉬는 여기가 훨씬 많은데 엄청 많아요. 지금 베스가 없어서 많은 건가? 베스는 있는데 지금 물이 맑거나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안 무는 경우도 있어요. 한낮이 되면 조금 얘네가 안 물거든요. 이런데 좋은 포인트예요. 나중에 지금 제가 목 났더라도 이런 곳을 지나치면은 꼭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이런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곳들이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꼭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베스가 숨기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런 너무 가까운 데는 이게 플래핑이라고 하거든요. 이 줄을 잡고
러버지그는 이게 조금 편해요. 굳이 루어를 손에 안 쥐더라도 클러치를 누른 상태에서 플리핑을 하고 루어를 꺼냈다가 다시 줄을 주면서 손만 내리는, 줄만 주는 이 플리핑인데 근거리를 빠르게 탐색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로드 끝으로 살살살살살 떠는 쉐이킹 동작으로 베스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하네요. 고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베스는. 근데 반응을 쉽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먹이 고기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꿀렁했어요 지금. 끌고 간다, 끌고 간다. 그렇지, 그렇지. 고기가 있다고 했죠. 사이즈 좋아요. 오, 자, 한 번에 올릴게요. 자, 이야. 자, 흙은 묻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런 곳에 있다고 했죠 제가. 예? 지금 부유물 반대 방향에서 던졌을 때는 살짝 이물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게감 실렸다가 없어졌거든요. 물었다 뱉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와서 반대 방에서 캐스팅을 딱 해서 하는데 부유물이 살짝 꿀렁했어요. 그 순간 라인이 싹 움직였어요. 그때 이렇게 이런 베스가 나와줍니다. 예당지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이 러버지그 낚시 정말 매력 있습니다. 예? 라인을 싹 끌고 가는, 예?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애들만 낚아요 진짜. 사이즈를 골라서 낚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당지 수도권에서 낚은 커버베스입니다. 오케이. 오늘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러버지그를 사용하는 뭐 액션법이라던가 장점과 단점을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낚시하는 여러분들도 러버지그에 대한 거부감 없이 쉽게 운용해서 이런 곳을 예당 저수지나 다른 주변의 필드에서 저랑 비슷하게 운용하시면 충분히 손맛 보실 거라고 저는 보장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스피너베이트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맛 좀 많이 보셨네. 네.